어, 경제 변화가 이런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과학기술의 발달 때문에 자연 상태에서 원시 부족 사회에서 빈부격차라는 것은 아마 거의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모양이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정도. 추장이 있고, 그러니까 과거에 추장은 부자일 수 있어요. 그 마을의 왕은. 근데 아프리카 같은 데 가보세요. 아프리카의 그 부족의 왕이 부자가 아니에요. 그 사람도 그냥 비슷한 집에 살아요. 좀 물론 좀 그런 건 있어요. 좀 부인을 많이 거느리는 그런, 일부 다처제 그런 건 있는데, 어쨌건 그 부익부 빈익빈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크게 나눠지지 않았었다는 거죠, 과거에는. 그래서 그러다가 조금 이제 도시국가가 형성되고 하다 보니까 제사장 그룹, 신을 모시는 그룹이라든가 그다음에 권력층이라든가 이런 게 생기기 시작하면서 빈부격차가 좀 커지기 시작한 거죠. 좀 이렇게 둥그러진 거야. 그러다가 그게 농노가 생기죠. 중세 때 노예제도가 생기고 정복해서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빈부격차가 심해졌죠. 그러다가 이렇게 모래시계가 되기 시작한 건 산업혁명 이후에 이제 기계가 자본주의가 되기 시작하면서 이 항아리 경제가 이렇게 모래시계형으로 바뀌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 가운데 있던 불을 이 위에서 가져간 거죠. 이렇게 가져가는 거죠. 그런데 이게 더 심해졌다는 거예요. 이제 더 심해진 게 정말 이제 산업혁명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고 로봇, 전기, 컴퓨터 막 이런 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돈을 더 많이 버는 그런 수단들이 아주 많아지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대기업이 대다수 부를 이렇게 가져가게 되고 중산층은 더 이렇게 두툼했던 중산층은 더 이렇게 홀쭉해지게 되고 그리고 여기서 대기업 위로 올라가지 못하면 밑으로 떨어지게 되는 빈민이 되는 서민, 빈민, 차상위 계층 이렇게 되는 현상이 발생을 했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또 생긴 거야. 인공지능이 들어가. 인공지능의 성능이 이 칵테일 잔의 형태만 해도 그냥 괜찮았어. 근데 인공지능화가 되니까 이 부자들 중에서의 더 부자들이 있잖아요. 부자들 중에서 더 부자들. 대기업 중에서도 삼성하고 구글하고 비교해보면 구글이 훨씬 더 대기업이잖아요. 그래서 더 큰 기업들이 이 인공지능을 이용하게 되면 그 자기보다 못한 2위, 3위, 4위 기업들의 부를 가져가게 돼요. 그러니까 진짜 이 소규모의 그룹이 전체를 그런데 플랫폼을 통합하면서 글로벌 경제가 되면서 신재생 경제가 되면서 진짜 기술력 넘버원이 무인 자동차를 생산하면은 무인 자동차 기술에서 최고의 자동차 회사인 테슬라 같은 데가 거의 차를 팔게 되고 부자들한테 또는 돈 여유 있는 사람들한테 차를 팔게 되고 2위 업체, 3위 업체는 차를 단 한 대도 팔지 못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왜냐면 무인차를 타는 것도 자기 목숨이 걸린 문제고 그 다음에 시스템의 호환성이 좋아야 되고 오류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최고의 시스템을 하게 되는데 왜 최고의 시스템을 하냐? 가격 차이가 안 나는 거야. 여기서 제시하는 가격이 너무 싼 거지. 그냥 일반 차를 사나 테슬라 차를 사나 비슷해.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거지. 아주 약간의 웃돈만 줘도 훨씬 좋은 성능을 자기가 사게 되니까 완전히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서 그게 이제 인공지능이 들어오게 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 그래서 이 소수의 기업만 진짜 부자로 살아남고 과거에 영광을 누렸던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밑으로 쭉 빠져버리는 거예요. 삼성도 가난해지고 현대도 가난해지고 우리나라 대기업들 대부분이 가난해지게 되는 거예요. 쪼개지고 M&A 당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 상황이. 그게 인공지능이 가져다준 우리 일자리의 미래야.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일부에서 일자리가 불안하다고 했죠. 왜냐면 우리 기업이 약해지면 어떻게 돼? 우리 일자리가 불안한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 과도기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대다수의 어떤 특히 인공지능 플랫폼, 인터넷, GPS 이런 아주 강력한 특허를 쥐고 있는 그 기술력을 쥐고 있는 미국이나 유럽의 그 기업들 또는 일본의 로봇 기술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중국의 드론 지금에서 잘 나갔잖아. 이렇게 어떤 각 분야에서 잘 나가는 회사들에만 부가 쏠리게 되고 2위, 3위 평균 점수는 꽤 괜찮았던 사람들이 망해버려요. 지금 여러분들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들 뭐 하나의 고수가 되는 게 훨씬 유리하지 전교 1, 2, 3등 하는 게 중요하지가 않아. 우리나라에서 전교 1, 2, 3등 해봤자 국외에 들어가기도 힘들어. 그렇잖아. 어차피 우리나라 기업 자체는 위기가 오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안에서 공부를 잘한다는 게 뭐 그다지 이제 별로 들이댈 게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정말 그래서 우리가 전 세계가 연결되어 있는 이 휴대폰, 그 다음에 무상으로 주어지는 에너지,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력의 에너지, 자연이 주는 생명력, 이 세 가지를 축으로 해서 어떻게 새로운 우리가 경제를 일으킬 것인가를 생각하자고 했잖아요. 이전에 강의가 그렇게 끝났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는데 이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또 다 자동화를 하다 보니까 월급 받아가는 사람들이 없네? 그렇잖아. 월급을 받아가야 그 월급으로 무인 자동차를 살 거 아니야. 근데 계속해서 자동 생산을 하고 모든 게 3D 프린터가 다 자동화가 되고 하다 보니까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 없고 그럼 대기업에서 월급을 줄 필요가 없어지니까 당분간은 대기업이 굉장히 그러니까 글로벌 거대 기업이 플랫폼 다국적 기업이 부자가 되긴 하겠지만 결국에 왜 축소가 돼? 그렇지. 사줄 사람이 없는 거야. 소비자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 기업은 이렇게 축소될 수밖에 없고 뭐 계속해서 가난한 사람들은 늘어나게 되고 그래서 결국 1대 99에 진짜 1%만 부자고 99%는 가난한 이런 소득권 경제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당분간 좀 심해질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계속 또 심해지다 보면 이제 0.1대 99.9로 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난 이걸 냄비 뚜껑이라고 그래요. 냄비 챔벌 아무튼 냄비가 아니라 무슨 악기일 수도 있고 어쨌건 모양 자체는 이 소뚜껑에서 이렇게 되어버린다. 부자는 다시 이 부가 더 축소가 되고 근데 굉장히 소수가 그러니까 여기를 예를 들어서 200명이 이 부를 가졌다면 여기는 20명이고 여기는 2명이고 이런 식으로 진짜 부를 가지는 그 부의 편중 현상이 굉장히 심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는 포션이 덩어리는 작지만 여기는 극소수고 대다수가 99.999%가 가난한 시대가 되면 이건 도저히 내 생각에 이 시대가 되기 전에 어떤 혁명 같은 게 일어날 것 같고 그래서 소뚜껑 단계에서 내 생각에는 비행 접시의 단계로 가지 않을까 생각해요. 정치적인 혁명이든 공유 경제를 통한 부의 재분배든 간에 그래서 이 소뚜껑에서 비행 접시형 경제 즉 부자나 가난한 사람의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여기는 큰 차이가 났잖아 격차가 근데 그 큰 차이가 나지 않고 그냥 전반적으로 중산층이네 다들 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만큼 복지가 좋아져야 되겠지 그리고 그 중에서 일부의 굉장히 소수의 기존의 부자들이나 창의성이 있는 사람들이 비행 접시에 이렇게 조종칸이 있는 것처럼 바로 이런 형태로 한 100년 후, 200년 후 상당 기간 이런 형태의 경제가 될 것 같다는 거지. 그런데 앞으로 100년간은 우리가 100년간 여러분들하고 우리가 맞이해서 해결될 문제가 뭐야? 칵테일 잔에서 이 냄비 뚜껑 내지는 이거 뭐라 그래? 하고 그 악기 그렇게 되는 과정을 우리가 직접 겪어야 되는 상황인 거지. 부가 계속해서 소수한테 쏠리고 대다수가 가난해지는 상황을 겪어야 되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생명하고 에너지하고 공유된 정보 이 세 가지 축으로 우리가 뭔가 새로운 경제를 만들어야 되고 새로운 문화, 새로운 정치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그래서 복지하고 공유 경제가 앞으로는 굉장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죠.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상황을 가고 있으니까 이거 체스만.
학생이 이름 붙였다. 체스 마리오. 체스 마리오 생각했는데. 어째 이게 어찌 보면 이게 순환 경제의 부익부 빈익빈의 그 모델에 이게 하나의 순환 과정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가다가 또 이제 어느 순간에 또 무슨 일이 있어 이렇게 되다가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계속 그 우리 문명의 어떤 부익부 빈익빈이 이렇게 어떤 차별성이 이런 순환 구조를 갖게 되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여기에 처해 있고 이 상황이고 이 상황에서 지금 공유 경제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